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선희는 우산을 접으며 상사의 집문 앞에 섰다. 서울의 오래된 한옥마을, 북촌 한옥촌 한가운데에 자리한 이 집은 평소 회사에서만 보던 설린 대표의 차가운 이미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선희 씨, 오늘 회의는 제 집에서 하죠? 자료 좀 챙겨오세요. 어제 통화에서 들은 그 말 한마디가 선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집에서? 왜 나 혼자? 문이 열리자마자 선희는 숨이 멎을 뻔했다. 설린이 서 있었다.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 차림이 아닌 헐거운 면 셔츠와 청바지,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다. 그리고 그 뒤로 거실 한가운데의 노인 소파 위에 여자가 누워 있었다. 낯선 여자, 설린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는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선희 씨 왔어요. 들어오세요. 설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 스치듯이 스민 당황이 선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죄송해요, 대표님. 제가 방해한 건가요? 선희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물었다. 낯선 여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아니에요, 오빠. 아니, 설린 씨랑 얘기 중이었어요. 저는 그냥 친구예요. 그 말에 설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선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회사에서 설린은 모두의 롤모델이었다. 30대 중반에 IT 스타트업을 세워 성공한 여성 CEO, 항상 논리적이고 냉철한. 하지만 지금 이 집안은 그녀의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회의는 시작되었다. 거실 탁자에 노트북을 펼치고 선희가 준비한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했다. 주제는 새로운 앱 개발,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선희의 아이디어였다. 이 부분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해요. 사용자들이 한국의 한옥 문화를 느끼면서도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게 설린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선희의 시선은 자꾸만 그 낯선 여자에게로 갔다. 여자는 조용히 차를 타오며 방으로 사라졌다. 선희 씨, 집중해요. 설린의 목소리에 선희는 화들짝 놀랐다. 네, 죄송합니다. 요 순간 설린의 눈이 선희를 꿰뚫었다. 왜요? 제 사생활이 궁금하세요? 직설적인 말에 선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요, 그게. 그냥 설린이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제 옛 연인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회의나 마저 하죠? 그 말 한마디가 선희의 세계를 흔들었다. 옛 연인. 설린 대표가? 선희 자신도 회사 생활 속에서 숨겨온 비밀을 안고 살았다. 대학 시절 짧았던 로맨스. 그 후로 사랑을 멀리 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직장 여성으로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무거운 짐이었다. 가족의 기대, 동료들의 시선.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집중해야 해. 회의가 깊어질수록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선희 씨 아이디어가 좋네요. 한옥마을에서 AR로 가상 산책, 실제로 북촌처럼 느껴지게 설린의 칭찬에 선희는 미소 지었다. 대표님도 한옥 좋아하세요? 이 집 보니까요. 설린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네,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살았어요. 서울 한복판인데 조용한 게 좋아요. 바쁜 일상 속 휴식처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설린이 일어나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저녁 먹고 가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일게요. 선희는 망설였다. 괜찮으세요? 설린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혼자 먹기 싫어요. 그 순간 선희의 가슴이 다시 뛰었다. 이 집, 이 비, 이 대화. 모든 게 낯설고 매력적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낯선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설린아, 나 갈게. 오늘 고마웠어. 그녀가 설린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나갔다. 선희는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 아프게 느껴졌다. 대표님,
괜찮으신가요? 설린이 창가에 서서 비를 보며 중얼거렸다. 끝난 관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지 선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말에 설린이 돌아보았다. 눈빛이 깊어졌다. 선희 씨도.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때 여자랑. 하지만 숨겼어요. 가족도, 친구도. 설린의 손이 선희의 어깨에 스쳤다. 나도 그래요. 성공한 척, 완벽한 척. 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비가 그치지 않는 밤, 두 여자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선희는 느꼈다. 이 만남이 단순한 회의가 아님을.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회사 사무실에서 설린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어제의 그 집, 그 대화가 꿈처럼 느껴졌다. 설린은 평소처럼 바빴다. 미팅, 전화, 자료 검토. 하지만 선희의 눈에는 그녀가 달라 보였다. 어제의 헝클어진 머리, 부드러운 미소. 선희 씨, 어제 자료 다시 확인했어요. 오후에 피드백 드릴게요. 설린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점심시간, 선희는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한국 직장 문화답게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어제 밤으로 돌아갔다. 설린의 고백. 나도 레즈비언이에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여성 CEO로서 드러낼 수 없죠. 그 말은 선희의 가슴을 울렸다. 선희 자신도 어머니의 기대 속에서 결혼 압박을 받으며 살았다. 선희야, 좋은 남자 만나야지. 매번 그 말에 선희는 웃으며 넘겼다. 오후 미팅에서 설린이 선희의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이 앱,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국 문화의 본질을 담았네요. 한옥의 고즈넉함, 현대인의 외로움. 동료들이 박수를 쳤지만 선희는 설린의 시선에 사로잡혔다. 미팅 후, 설린이 선희를 불렀다. 선희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선희의 심장이 빨라졌다. 좋아요. 카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홍대 근처였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어제.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속내를 털어놓았네요. 설린이 라떼를 저으며 말했다. 선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대표님, 그 사람. 왜 헤어지신 거예요? 설린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배신당했어요. 제 비밀을. 친구에게 말했는데 소문이 돌았어요. 회사 쪽에도 스멀스멀. 선희는 충격을 받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LGBT에 대한 편견. 뉴스에서 본 기사들, 가족의 반대. 저도 비슷해요. 대학 때 연인이었던 언니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유는 너 때문에 나도 이상하게 된다고래요. 설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선희의 손을 스쳤다. 아프시겠어요. 나처럼 그 접촉은 전기처럼 선희를 떨리게 만들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설린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산에서 자라 서울로 올라와 홀로 성공한 과정.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한옥에서 바다 바람 맞으며. 그 추억이 제게 힘이 돼요. 선희도 털어놓았다. 저는 제주도 출신이에요. 바다 보면서 자랐지만 서울 와서 외로웠어요. 이 직장에서야 조금 안정됐죠. 두 사람의 공통점, 바다와 고향의 향수. 카페를 나서며 설린이 말했다. 다음 주말 북촌 산책 어때요? 앱 테스트로. 선희는 웃었다. 좋아요. 회의처럼요. 설린의 눈빛이 장난기 어린. 아니, 그냥. 산책. 그날 밤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 멀리 한강의 물결. 마음이 설레었다. 이 감정, 위험하지만 달콤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설린 대표님, 요즘 선희 씨랑 자주 붙어 다니던데. 동료들의 속삭임. 선희는 불안해졌다.
한국 직장, 소문은 빠르다. 게다가 설린의 과거 배신. 하지만 선희는 멈출 수 없었다. 주말이 다가왔다. 북촌 한옥마을, 가을 바람이 불었다. 설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캐주얼한 코트 차림, 손에 따뜻한 호떡 봉지. 먹어요. 한국 거리 음식에 맛 선희는 웃으며 받아들었다. 산책로를 걸으며 앱을 테스트했다. AR 글라스를 쓰고 가상 한옥이 펼쳐졌다. 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설린의 목소리가 가까웠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피했다. 전통 차집, 나무 문살 너머로 빗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차 한 잔 마시죠. 유자차, 설린이 주문했다. 따뜻한 차가 손을 데웠다. 선희 씨, 나 당신과 있으면 편하네요. 설린의 고백. 선희의 뺨이 붉어졌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느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낯선 여자, 설린의 옛 연인. 설린아. 여기서 뭐해? 그녀의 눈에 선희가 보였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너 옷도 옛 연인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 있었다. 설린이 일어났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린 끝났어. 하지만 선희는 느꼈다.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꿀 것임을. 찻집 안이 고요해졌다. 옛 연인, 이름은 지은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새로운 토이 찾았어. 나처럼 버릴 거야. 지은의 말에 설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설린이 손짓으로 막았다. 지은 씨,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마. 지은이 비웃었다. 회사 사람 데리고? 소문 날 텐데. 레즈비언 CEO, 재미있겠네.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이 나가고 비가 그쳤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선희가 물었다. 설린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제 과거가 당신을 끌어들였네요. 산책은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선희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 화려하지만 외로운. 회사에서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선희 씨, 대표님하고 무슨 사이야? 동료의 농담 섞인 말, 선희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한국 사회의 시선, 여성 간 사랑에 대한 무지와 편견. 뉴스에서 본 다큐, LGBT 커뮤니티의 고통. 선희는 설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으세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설린의 답,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제 집에서 다시 그 한옥. 선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가야 했다. 문을 열자 설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에 막걸리와 안주가 차려져 있었다. 한국식으로 속내 털어놓아요. 설린의 미소가 피곤해 보였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은과의 과거. 그녀가 제 비밀을 팔았어요. 언론에 제보하려 했죠? 그래서 헤어졌어요. 선희는 충격을 받았다. 왜요? 사랑하셨잖아요. 설린이 눈물을 글썽였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배신은 용서 못해요. 나처럼 성공한 척 사는 사람, 믿음이 전부예요. 선희의 손이 설린의 손을 잡았다. 저 믿으세요? 저는 당신처럼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그 밤, 두 사람은 한옥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전통, 가족의 압박. 설린의 어머니, 딸아, 빨리 결혼해. 선희의 아버지, 서울에서 잘 지내? 감정이 고조되었다. 설린이 선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선희야, 나 당신이 좋아. 그 말에 선희의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오빠. 아니, 설린 언니 키스는 오지 않았다. 대신 포옹. 따뜻하고 깊은.
하지만 다음 날 재앙이 왔다. 지은이 회사로 찾아왔다. 설리나, 마지막으로 봐어 내 비밀. 다 공개할게. 그녀의 손에 USB. 증거들. 설린이 지은을 막아섰다. 하지마, 우리 끝났어. 하지만 지은이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나 인생 망쳤어. 레즈비언 소문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선희는 문 밖에서 지켜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설린이 선희를 보며 말했다. 선희 씨, 피하세요. 이건 제 문제예요. 하지만 선희는 달려들었다. 아니에요. 같이 싸워요. 회사 안이 소란스러웠다. 설린이 지은을 밖으로 끌어냈다.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원한 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했어. 그런데 너는 항상 숨겼어. 나 혼자 드러내라고. 배신의 이면, 지은의 아픔. 설린이 멈칫했다. 미안해. 나도. 두려웠어. 지은이 USB를 던졌다. 가지마, 그냥. 행복하길. 그녀가 사라졌다. 그 후 설린과 선희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선희가 물었다. 설린이 미소 지었다. 공개할까요? 아니, 천천히. 우리부터 로맨스가 시작되었다. 은밀한 데이트, 한강 산책. 한국의 가을, 단풍잎 아래. 하지만 충돌이 다가왔다. 설린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딸아, 이 집은? 연인, 어머니의 직감. 설린의 어머니, 60대 후반의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다. 부산 사투리가 섞인 말투, 따뜻하지만 엄격한 눈빛. 한옥 거실에 앉아 어머니가 선희를 보며 물었다. 선희 씨. 회사 동료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선희는 당황했다. 설린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친구. 밤늦게까지? 요즘 애들. 저녁 식사, 전골과 비빔밥. 한국 가정의 따뜻함 속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설린아, 나 결혼 생각 없어? 나이도 있고. 설린의 손이 떨렸다. 엄마, 그건.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실례할게요. 밖으로 나와 한옥 골목을 걸었다. 북촌의 밤 공기, 차가웠다. 이게 끝인가? 설린이 쫓아나왔다. 선희야, 미안해. 엄마는 몰라. 선희의 눈물이 흘렀다. 저도. 제 가족한테 말 못해요. 제주도 내려가면 언제 남편 데려와 소리 들을 텐데. 두 사람은 골목 벽에 기대어 앉았다. 우리 왜 이렇게 힘들까? 설린의 속삭임. 선희가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한국에서 여자로서. 그 후 관계는 깊어졌다. 회사 프로젝트 성공, 앱 출시. 언론에서 한국 문화혁신 기사. 하지만 사생활은 위태로웠다.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설린아, 나 후회돼. 도와줄래? 커뮤니티 모임. 설린은 망설였다. 선희랑 같이 갈까? 선희는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LGBT 모임, 서울의 작은 카페.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야기 나눔. 나도 직장에서 숨겨요. 가족이 반대해요. 그곳에서 선희는 용기를 얻었다. 저희. 이제 시작했어요. 서로 박수 소리. 하지만 돌아오는 길, 설린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설린아, 소문 들었어. 여자랑.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말했나? 회사. 지은. 설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기다려. 설명할게.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분노했다. 이게 뭐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한국에서 이런 거 안 돼. 설린이 울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어머니가 선희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당장 해쳐. 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설린 씨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사랑. 그게 여자끼리 밤새 대화.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 나도 젊었을 때 사랑했어. 하지만 사회가 포기했지. 눈물의 고백. 새벽 어머니가 말했다. 천천히. 봐줄게. 하지만 조심해. 용서의 시작. 하지만 충돌은 끝나지 않았다. 회사 이사회, 소문이 퍼졌다. CEO의 사생활, 브랜드 이미지의 안 좋아. 아빠. 설린이 선희에게 말했다. 나 회사를 그만둘까 봐에. 선희가 안았다. 아니에요. 같이 싸워요. 우리 앱처럼 전통과 현대어 고조되는 감정. 한강 다리 위, 바람 부는 밤. 선희야, 나 없이 못 살 것 같아. 선희의 대답. 저도. 영원히. 그러나 배신이 다가왔다. 지은의 메시지. 미안, 나 이 돈 때문에 이사회에 말했어. 용서해. 지은의 절박함. 빚우.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설린의 분노. 왜 또? 선희가 달랬다. 이해해요. 사람 마음 복잡하니까. 이사회 미팅 날 긴장감이 감돌았다. 설린이 회의실에 섰다. 여러분, 소문 들으셨을 거예요. 제 사생활. 하지만 그건 제 삶이에요. 회사에 해가 되지 않아요. 침묵. 한 이사가 말했다. 대표님, 이미지. 설린이 단호했다. 이미지. 사람의 진심이 중요해요. 한국 사회, 변해야 해요. LGBT도 우리 일부예요. 선희가 옆에서 지지했다. 맞아요. 우리 앱처럼 다양성을 존중해요. 박수 소리. 이사회가 통과되었다. 계속하세요. 지지할게요. 승리. 하지만 지은과의 대면이 남았다.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의 눈, 후회 가득. 설린아, 나 잘못했어. 빚 때문에. 설린이 손을 잡았다. 이해해. 하지만 이제 각자 길 가자. 지은의 눈물. 행복해. 너희처럼. 용서의 순간. 가을이 깊어졌다. 선희와 설린의 관계 안정되었다. 가족 모임. 선희의 제주도 집, 바다 앞. 어머니가 선희를 안았다. 딸아, 내 선택 존중할게. 사랑이 제일이야. 설린의 어머니도 왔다. 선희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한국 가정의 따뜻함, 서서히 녹아들었다. 겨울, 한옥집에서 크리스마스. 따뜻한 난로, 떡국. 선희야, 앞으로도 함께. 설린의 속삭임. 선희가 웃었다. 영원히.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여전했다. 뉴스 기사, 성공한 레즈비언 CEO 논란. 하지만 두 사람은 강해졌다. 커뮤니티 활동, 앱 업데이트. 한국의 변화를 이끌었다.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 한강 다리 위, 눈 내리는 밤. 우리 여기서 시작했어요. 설린의 말. 선희가 대답했다. 그리고 계속될 거예요. 포옹 속 서울의 불빛. 사랑은 사회를 넘어 피어났다. 한국의 겨울, 차갑지만 따뜻한. 몇 년 후, 앱은 히트. 두 사람은 파트너십을 공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인터뷰. 한국 사회, 조금씩 변했다. 선희와 설린, 영원한 동반자.